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이병수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국토 면적의 약 17%가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 4,759만 명, 총 인구의 92%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죠.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 교통 등의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요, 공익과 사익을 잘 추구해야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갈등을 조정하고 또 해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죠.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텐데요. 도시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시계획 전문가 권나경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82년 서울 출생 권나경 의원. 성남시 서현 1, 2동, 판교동, 운중동, 백현동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마이스 1호 박사로 제67대 성남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로 일했습니다. 그는 기초의원을 하면서 쌓았던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경기도를 위해 열심히 뛰는 일꾼으로 계속 활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권나경입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서현과 판교가 지역구인 권나경 도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박사를 전공하고 현재 경기도 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우리 경기도민들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도시계획 전문가세요.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도시에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은 강남개발, 그다음에 분당, 동탄으로 이어져서 점차 남부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구들이 과연 어디에 정주할 것인가를 목표로 삼고 토지의 가치를 좀 더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환경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려면은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네. 한번 오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좀 네네.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네네. 짚고 넘어가죠. 지난 2011년 성남시의회 보궐선거에서 처음 당선을 하셨어요. 네네. 정계에 입문하게 되셨는데 그때 화제가 된 게 당시 대학원생으로서 29세, 29살이었습니다. 화제였어요. 네네. 그때 어땠습니까? 지금이 39살이니까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목소리는 내는데 어떤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거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면 어떨까 하고 시작했던 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였습니다. 네. 네. 원래 예전부터 막 어릴 적에 꿈이 난 정치할 거야 이런 건 아니셨군요. 정치를 하고자 했던 건 중학교 때. 중학교 때요? 예,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네. 그것이 실현된 것은 불과 한 15년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꿈을 세우면 뭐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이렇게 꿈을 네, 네, 네. 전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 되는 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네, 네. 어쨌든 두 차례 시의원을 거친 후에 지난 6.13이죠. 6.13 선거에서 광역의원의 도전장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또 성남시 제6선거구에서는 그 보수 세력이 굉장히 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아까도 살짝 이야기하셨는데 네, 네. 진보당에서는 처음으로 네, 네. 당선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때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서현, 판교 지역에서는 보수 색채가 워낙 센 지역이었는데 네네. 도의원에 지원하라 이것은 그 전까지는 사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역할이 많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이 열심히 했고 네네. 거기에서 주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저 어려운 지역이지만 도전해봐라라고 했고 저 또한 도전을 받아들여서 지역에 나가서 큰 차 2만 표 차이를 나면서 상대 후보를 이겼기 때문에 네네. 물론 제가 잘 나서다보다는 그 당시에 민주당 분위기가 좋고 했었지만 주민들의 판단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당선된 계기라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감개가 무량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명함은 달라졌지만요. 우리 성남을 위한 또 경기도를 위한 마음은 똑같은 것 같은데 요즘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또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의원님 그 전문 분야인 부동산 질문부터 할게요. 네네. 부동산은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 뜨겁거든요. 네네. 엄청납니다. 경기도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기획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획부동산이 뭔가요? 그것부터 한번 정의를 좀 내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2019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를 통해서 파악한 것으로는 경기도에 약 1조 원의 피해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제대로 집계한 걸로는 아마 지금 현재 시점으로 1조 9천억 정도의 기획부동산 투기에 네. 그런 피해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문제냐면은 경기도는 GTX, 그다음에 뭐 테크노밸리 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 워낙 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개발 사업이 할 수 있는 바로 옆 토지. 네. 근데 그 옆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인데 네네. 거기를 기획부동산이 들어와서 즉 지분 거래를 합니다. 아. 얼마가 아니고 네. 몇 퍼센트의 소위 말해 땅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땅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투기를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런 투기성이 발생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4,829명의 한 토지인데 4,800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 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들어있고 네네네. 거기에 150억 하던 토지가 1년 만에 1,000억으로 상승을 합니다. 10배 가까이. 거의 6배 이상이 예, 예. 되는데 그게 불과 1년 만에 있다는 이거는 시장 경제에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네네네. 그런 투기성이 있었고 그게 경기도 1위의 피해고 2위가 오산시 양산동인데 거기는 문화재가 있어서 현재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 바로 옆 토지가 576명의 토지주가 있었고 네. 거기에 21억 하던 토지가 150억으로 바로 상승을 합니다. 그것도 네. 1년 만에. 네. 이게 바로 그 기획부동산의 굉장히 무서움이거든요. 네, 거기에 투자, 소위 본인은 투자라고 알지만 사실 사기성이 깊은데 예. 왜냐하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를 막아야겠다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저희가 지정을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라고 네. 지시를 했고 경기도 토지정보과에서 그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그거를 뽑아 보니까 약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약 7만 6천 건 예. 그리고 피해액은 약 1조 9천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저희가 집계가 돼서 네. 이번에 6월 29일 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 발표가 되면서 지금 경기도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그렇군요.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자는 바람직하나 네네. 이런 무분별한 투자, 네. 개인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또 없겠죠. 네네네. 그게 또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네네.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뭐 부동산 값을 잡느니 정부가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잡는 이런 게 있는데 도시 전문가로서 어떠세요? 부동산의 급격한 어떤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보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잡아야 돼요? 사실 뭔 대책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경제 지표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투자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공급을 늘려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 보관은 뭐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인데 늘리더라도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게끔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책이 사실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이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네. 전부 그래프로 보면 우상향을 하는데 그 우상향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어떤 자본을 가지신 분이 자본 증식을 할 수 있는 역할로 공급이 됐다면 그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그 공급을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임대주택도 공급을 하면서도 임대주택을 통해서 단순히 임대주택을 통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잠시 주거로서 용도로 한다면은 사실상 의미는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부동산 얘기 살짝 접어두고요. 자, 경기도의 마이스 포럼 회장도 맡고 계세요. 네네네. 마이스 산업 뭐 많이 얘기 있는데 일단 마이스에 대한 네네. 마이스이죠.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마이스라는 단어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네. 미팅, 인센티브, 그다음에 컨벤션, 익시비션이라 해서 그 앞글자를 따서 마이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기도에는 고양시에 킨텍스, 우리가 잘 아는 킨텍스가 있고요. 수원에도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죠. 지금 2개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마이스 시설이 소위 말해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고
그다음에 바이어나 이런 분들을 유치해서 네. 어떤 경기도에서 만드는 물건을 팔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시 컨벤션 센터는 그 도시의 브랜드 상승이라든지 경기도의 가치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뭐 국민께서도 맨날 가는 식당에는 약간 식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뭔가 분위기가 좋다든가 가격을 좀 더 쓰더라도 분위기가 좋은 곳, 또 색다른 곳을 찾게 될 텐데요. 이 마이스도 똑같습니다. 킨텍스와 수원을 가봤는데 뭐 매번 가도 비슷하다 했을 때는 특별히 특화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저는 그게 31개 시군에서 가능하다 보고 네. 지금 현재 유니크 베뉴라고 해서 그런 특이한 점, 예를 들면 남한상성에서 그 전시 컨벤션을 한다면 네. 오시는 분들이 더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경기도를 좀 더 특화시켜서 시군이 발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네. 마이스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이자 지금 달려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7일이네요. 7일에 맞춤형 마이스 산업에 네네. 대한 전략 그 보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가 동행 취재했거든요. 아, 네네. 네, 영상으로 함께 네네. 보시죠. 오늘 어떤 일정으로 참석하시게 됐나요? 네, 오늘 경기 마이스 연구회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기 마이스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그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을 어떻게 경기도가 준비할 것인가를 방법론을 찾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각 지역마다 지금 마이스를 하고자 하는 시군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구를 맞추고 지역에 특화된 마이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에 뭐 청사진이랄까요?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경기도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면 앞으로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거기 있어서 멍석을 깔아줄 수 있는 것이 경기 마이스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도 코엑스가 발전하면서부터 강남권이 성공한 것처럼 경기도에는 수원, 그리고 킨텍스를 비롯한 고향이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성남에서도 마이스가 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경기도는 3개의 특화된 구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다른 시군에서도 마이스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 있어서 하나의 비전과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전시 패러다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네, 보고회 하셨는데 뭐 보고회 중에 특별히 기억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현재 코로나 이후에 그럼 과연 도대체 전시 컨벤션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고향, 킨텍스와 수원, 그리고 성남도 앞으로 그 방역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편승할 수 있는 네. 그런 전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역 시설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거기 있어서 지역 특화, 아까 유니크 베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컨벤션 센터만 있어서 그 지역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컨벤션 센터가 없더라도 각 지역에 특화된 그런 유니크 베뉴를 찾아서 시군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네. 마이스 전시 컨벤션을 찾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아까 좀 유니크한 네네. 그런 것들을 컨텐츠들을 찾아서 이제 맞습니다. 마이스 산업을 펼쳐 나가는 건데 네네. 각 지역마다 뭐 컨벤션 대형 컨벤션 센터를 설치하기 좀 네네, 무리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네네. 허브에서 네네. 끌어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백현지구 마이스 개발 사업 현재 2조 원의 규모를 한번 추진 중이시라고 네네. 들었는데 네, 조금만 더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성남 판교의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과 애착이 가졌고요. 제가 서울대 마이스 1호 박사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박사를.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과 내용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기도는 배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성남 같은 경우도 판교 테크노밸리, 1판교 테크노밸리의 지금 매출액만 부산시가 GRDP가 약 88조 정도 되는데 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총 매출액만 87조 정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부산시 네. 규모와 맞먹는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되는 곳이 판교 테크노밸리거든요.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기업과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물건을 팔 수 있고 바이어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마중물 역할로서 경기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 시설에 있어서 단순히 지금과는 다른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렇게 병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또 돼지열병,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동물에 대한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계획을 가지고 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전시 컨벤션의 모델을 정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을 처음으로 실현시키고 발현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개발이 되고 완료가 되면 뭐 판교 그렇겠죠. 테크노밸리 1, 2, 이제 네네. 3까지 지금 개발 네,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꼭 성남시뿐 아니라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중심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대비하는 그런 또 네. 자세가 필요해 보이네요. 네, 네, 네. 네. 자, 또 성과도 있었어요. 지난해 특별 조정 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서 어린이 공원 재정비도 진행을 하셨네요. 네네.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네. 자, 제가 또 화면을 네네. 한번 가봤는데 네. 함께 보시죠. 의원님 오늘 어린이공원 나와 계신데 네네. 어떤 일로 나오게 되셨나요? 이곳은 분당구 서현 이동에 있는 미세먼지에 강한 양령 어린이 공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에는 천막으로 위에 덮어져 있어서 햇빛을 가릴 수가 있고요. 또한 미스트가 분무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시원한 상태에서 놀 수 있다는 그런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에 강한 전국 최초의 어린이 공원이고요. 거기 있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분 5억 원이 반영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이게 두 예산을 받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통 어린이 공원은 1억에서 2억 정도 재정비 예산이 드는데요. 이곳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통해서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은 예산과 그리고 특화된 그런 미세먼지에 강한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저 햇빛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뜨거운 여름에서도 즐겁게 놀 수가 있고요. 분무시설, 미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름에는 너무 뜨거운 햇빛 때문에 거의 아이들이 놀 수가 없는데 이곳에서는 햇빛 가림막이 있고 미스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 보는 놀이기구네요? 네네. 네. 저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네. 전국 최초의 미세먼지에 강한 어린이 공원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셨겠지만 첫 번째는 지붕이 있다는 것이죠. 네, 지붕이 엄청 크네요. 동으로 예,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게 요새 너무 더워서 아이들이 네. 여름에는 뜨거워서 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붕이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네. 게 목표였고 두 번째로는 미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네. 보면 요새 아이들이 전부 그냥 핸드폰으로 꼬마 아이들도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가 TV를 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흙을 밟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린이 공원을 전국 최초의 처음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 관련 공무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은 전부 성남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놀이 시설을 바꿨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 서현동의 양령 어린이 공원을 바꾼 거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또 서현동의 서당 어린이 공원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아이들이 그물과 또 어른들로 보면 소위 유격 체조라고 하죠. 네. 유격이 하는 시설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서 네네. 그 욕구를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고자 하고요. 저게 단순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네. 검토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시설물 위에 또 다른 시설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유지관리 문제, 그다음에 법적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다른 미팅 같은 보통 2번이면 끝나요. 네네. 처음에 시작, 끝에 2번만 보고를 받으면 끝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2번을 제가 넘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아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전의 문제 그런 시설들을 다 고려해서 네. 발생이 된 거고요. 사실 저걸 시작한 계기는 양령 어린이공원이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1991년이라 써 있습니다. 아. 즉 제가 분당에 처음 입술 때보다 예. 더 오랫동안 있던 공원이었네요. 공원이 어린이 시설물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바지 꼭 선거 기간에 네. 바지 입고 하더니 아저씨 이거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는 넣지 않았지만 예. 내가 이거는 반드시 해줄게라고 아이들과 약속을 했었는데 네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게 저는 큰 자부심이고 네. 아저씨 약속 지켰다. 네 저는 그렇게 그 말하고 싶습니다. 놀이기구 하나 뚝딱 설치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법상으로 아이들 안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법에서 정하는 내용, 그다음에 네. 규격화, 그걸 통과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럼 이번에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근데 저는 전국 최초의 모델이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서 좀 많은 분들이 보신다면은 네. 아마 경기도 권역의 시군 관계자들은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물놀이 시설은 다 전면 폐쇄가 돼서 그렇죠. 네. 저 때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가서 봤었는데 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피부가 그때 촉촉해지겠네요. 예, 굉장히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예. 제가 스스로 그쪽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시원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실제 저걸 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동네 아이들이 원정을 와서 놉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 어떻게 왔니?라고 하면 재밌으니까 아이들끼리 놀러 온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저 높이가 약 5m 정도 됩니다. 네. 5m 하면 어머니들은 거의 막 기절하세요. 너무 어마어마하죠. 높다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할 때도 너무 높아서 안정성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재밌어야 예, 놀이터를 오는데 예. 기존의 놀이터는 너무 안전하게 만들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안 오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재미와 아이들의 안전성과 그 재미를 적절히 맞출 수 있는 높이가 어딜까 해서 수차례 전문가와 논의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다면 공무원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민원 부분은 또 저한테 책임지고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안전성과 재미를 동시에 갖춘 네. 것이 저 서현동의 양녕 어린이 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만들었다라는 거 정말 꼭 어렵게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네네. 많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중요해 보여요. 휴대폰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아이들이 흙을 밟고 놀 수 있는 맞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만들자는 게 생각해 목표입니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그 단층 그 옥상에서 네, 네. 친구들과 뛰어놀던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는 다치는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그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이제 혈기왕성한지요. 어쨌든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네네. 안전하고 또 친환경적인 네네. 예, 그런 어린이 놀이 시설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 임기 내에 또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 현안 뭐가 있습니까? 지역 현안은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네. 우선적으로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를 완성시키는 것.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또 혼자 피해가거나 내용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노약자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비로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입장도 어떤 약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대변하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방안에서 마이스는 제 전공 분야이면서 경기도의 새로운 먹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이라면 어린이 공원을 좀 더 특화시켜서 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로 성남으로 만드는 것이 네. 저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네네. 사회적 약자죠. 어린이와 네네. 노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네네.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한번 계획해보고 싶다. 네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네네. 못한 말씀 있으시거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마지막 인사 기회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네. 보시고. 네, 경기도에 142명 그 도의원들이 있었고요. 그 도의원들은 열심히 우리 경기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성남, 서영과 판교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시는 점, 어려운 점을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경기도로 전달하여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드는 것이 최고 주안점이자 목표입니다. 거기 있어서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활동하시기에는 불편함을 찾아서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야 네. 해결할 수 있는 그 눈이 맞습니다. 보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가 편안해지는 네, 네. 그날까지 열심히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권낙용 경기도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이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요, 총 16회기 1,19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기타 자세한 성과는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수고해준 우리 동네 의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도 한번 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도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 정도 보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